네, 요즘 주식 투자는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네. 물어봐요. 그러면 음. 달러를 좀 사놓을까요? 음, 달러가 좀 싸졌는데 좀 음, 사놓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엄청 네네. 많아요. 달러가 좀 싸지긴 했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다 핫했으니까 달러가 좀 많이 소외돼 있어요. 오히려 달러가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는 비쌀 때, 비쌀 때. 코로나 때, 그때 막 1,300원까지 가고 있을 때, 음, 그때 막 1,500원 간다, 2,000원 간다라고 해서 그때 더 많이 샀었죠. 지금보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싸졌는데 관심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저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I'm so tired. 왜냐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안전자산이죠. 네, 위험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음, 그런 안전자산인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가질 때는 너무 다들 비쌀 때만 관심을 가져요. 지금 주식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비쌀 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비쌀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이 분위기가 몰아가잖아. 막 몰아세우잖아,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서 한 13년? 2013년 요때쯤에 서울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역전세라는 말도 있었고 전세로 살려고 하지 집을 떨어질 거니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집 사면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집을 찾는 사람들이 위너가 된 거죠. 그래, 지금은. 지금 다 부자가 됐지.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가 하냐면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이 녹아내린다고 하잖아. 맞아요. 계속. 뭐라도 녹는다고 사라 그러잖아. 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야지 현금 돌리면 음.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위너가 되는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지.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대비를 좀 해놓는 차원에서 저는 달러를 사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항상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달러를 다 내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고,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저는 현금 자산의 한 30% 내외? 30%? 현금성 자산의 네, 30%? 내가 투자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뭐 주식을 내가 뭐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300만 원, 1억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가격이 1,100원 정도 해요. 최근에 1,080원대까지 갔다가 1,080원, 1,100원.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금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 투자 수단이든 어떻게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문가 예상과 다르게 미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의 이제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자기는 이제 약달러는 안 하겠다. 강달러 체제로 간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달러가 오르게 되고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상황도 일어났듯이 지금은 그러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로 보면 한 10년 전에 그때 한 1,000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떨어져봤자 1,000원이구나. 그렇지. 근데 IMF 직전에 정말 우리가 달러가 쌌다라고 했을 때가 800원이었거든요. 800원. 그때가 언제? 벌써 한 30년 전이야? 30년 전이죠. 지금의 한 1,100원대가 했었는 게 한 2018년도쯤?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는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확 올랐다가 1,3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1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IMF 때는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0원.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기 때는 1,600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가장 낮을 때는 뭐 우리 IMF 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
1,000원 정도? 전원선. 그 정도를 계속 지켜왔었고, 비쌀 때는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갔으면, 떨어지는 거는 한 10% 정도만 생각하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르는 거는 한 50%까지도 오를 수 있는,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손해는 좀 적게 보고, 혹시나 덕을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되지 않았나,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포트폴리오 중에 꼭 달러를 가져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바로 위기 상황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금도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 말 사람들이 내가 있어요. 하고 싶었어. 그러면 금은, 금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금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사상 최고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너무 올랐지. 비싸 있는 상황이에요. 은도 그렇고. 금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그리고 금은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달러는 내가 실물 달러를 뭐 은행 가면 바로 살 수도 있고, 근데 뭐 통장에다 바로 넣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환전도 가능한데, 금은 실물금을 사게 되면 뭐 제일 안전하긴 하죠. 이게 뭐 집에다가 어디 금고에다가 쌓아 놓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보관하기가 일단 힘들고, 일단 보관하기가 힘들지. 수수료가 또 실물금은 비싸고.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금 ETF나 금 펀드도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지만 코로나 때 보면 이게 금도 같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있더라. 그게 왜냐면 이게 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하고 금 ETF로 굴리는 ETF의 돈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은 값어치는 오를지언정 금에 투자한 상품들은 이거조차 현금화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나중에 이거 팔아도 금을 어차피 이 사람들이 금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불안함에 그거조차 팔아버리면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한창 때는 금도 같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금이 올랐었지. 서서히 오르고. 금 가격이 이제 실제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오기는 왔었지. 하지만 이제 달러보다는 그런 위험할 때 바로 반대급부로 바로 현금에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산은 아니었다.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또 달러만큼의 그런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달러 한 30%? 네. 뭐 지금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여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현금 중에 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달러를 사놓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군요. 네. 달러 투자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싶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